집값은 상승하는데 변명만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 현장을 좀 직시하시라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요,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사 말입니다.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눈치 없이 왜 이런 말을, 죄송합니다, 짓거리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전혀 모르고 정무적인 감각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장관이면 기본적으로 정무적인 감각은 당연하고요. 실력은 더더욱 당연하고요. 또 현장을 보는 것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 부하 직원들이 보고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한다는 게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정책금융이 진짜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요? 일단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정책금융 2024년에만 40조, 2023년에는 59조 5천억을 뿌렸습니다. 정책금융이라는 게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걸 말하거든요. 2022년만 하더라도 26조 9천억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3년과 2024년 두 개만 봤을 때 100조 뿌렸잖아요. 100조. 100조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보실래요?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이 2023년이에요. 1월에서 12월까지 36조 1,555억 원입니다. 36조 1,555억 원. 그런데 100조를 뿌렸어요. 2023년, 2024년에. 예. 올해 벌써 말입니다. 44조 9,045억 원. 작년을 넘어버렸습니다. 8월인데. 여러분, 이 지표만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요, 정책금융이 집값 올린 거 맞습니다. 아니, 지표라는 게 거짓말 안 하잖아요.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이 작년을 뛰어넘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많이 해줘서 저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인기지역이나 특히 신축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이런 지역은 정책금융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만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 같아요. 확정 편향이라고 하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집값 오른다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집값 오른다 이야기했더니, 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집값 오르는 거 아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박상우 국토교통부의 장관에 대한 어떤 원한이라고 해야 되나, 원한까지는 아니지만, 예, 이게 다시 말해서, 예, 뭐 실패라고 해야 되나요? 잘못된 판단, 예, 오판이 저는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현장을 못 보고 결국은요, 탁상 행정만 일삼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요, 가장 우선해야 될 게 공급이에요. 공급을 어떻게 해 주실 건가 고민을 하면서 그 공급을 통해서요, 경기 부양을 하면 내수까지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진짜, 예, XX 해서라고 할게요. 그냥, 예, 욕하기는 싫으니까 XX 해서 지금 시장은 그만큼 내수까지 줄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금융정책하고 부동산 정책이
딱 맞아 떨어져서 공급 중심의 정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이 됐거든요. 그 바람에 주가가 지금 주가라는 집값이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저는 그거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 다른 점이 없거든요. 규제, 대출 규제. 규제 중심의 정책이잖아요. 다행히 말입니다. 시장에 공급 중심의 정책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저는 시장 진짜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제대로 보고 현장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